자, 370번에 자, 한번 봐봐요. 370번에 2번을 한번 볼게. A 교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 B, 합집합, B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봐봐. 먼저 얘는 분배해야 되겠지, 그지? 보여? 내 가리지. 다이어트를 좀 할게. 자, 이거 분배를 하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의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됐지, 그지? 첫 번째 줄 이거 한 거야, 이거. 그지? 자, 그러면 A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과 이거의 합집합은 얘만 남았잖아, 그지? 그래서 A 교집합 B만 남았고, 합집합 해놓고 이제 뒷부분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지금 했던 것처럼 분배하면 B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B 교집합 C가 되고, B 교집합 B는 B잖아. 그러면 B 합집합 B 교집합 C니까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치? 그런데 얘를 분배하지 않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B가 있고 C가 있는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B하고 C가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지. 솔직히 뭐 둘이 서로소일 수도 있고, 응?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모를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기본이야, 이게. 그지? 이렇게 그려놓고, 자, B와 C의 교집합과 B의 합집합이다라고 하면 뭐야? B잖아. 그치? 이렇게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한눈에 보이는 경우가 생기니까 무조건 막 분배하고 연산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막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럼 여기 B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A와 B의 교집합과 B의 합집합이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교집합과 B의 합집합이다. 그럼 뭐야? B잖아, 그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마무리를 해버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집합의 마지막입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여기서는 이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개수 말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만약에 둘이 서로소라면 그냥 이걸로 끝이겠지,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줘야 되겠죠? 왜? 겹치잖아.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랑 둘이 더해버리면 교집합이 한번 겹치잖아. 그래서 한번 빼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얘네들을 이항하게 되면은 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 이렇게 빼줘버리면 된다. 이게 똑같은 거죠, 그지? 요거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집합이 3개 있어. 집합이 3개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2개의 집합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교집합을 가지는 걸로 표시를 하라 그랬지. 정보가 없을 때는. 자, 3개의 집합은 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그 디폴트 값이야. 그냥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무조건. 자, 이런 경우에서 합집합이다라고 하면 이 전체 다를 말하는 거죠.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집합은 똑같은 거 2번 표현 안 하잖아. 그지? 1, 2, 3 이렇게 해야지 1, 2, 2, 3, 3 이렇게 안 하잖아.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어도. 자, A와 B와 C의 합집합의 개수는 먼저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를 다 더해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걸 뺄 거야. 자, 교집합들이 겹치기 시작하죠. 그럼 빼기 A와 B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 이렇게 하나씩 다 뺐어. 다 뺐더니 자, 잘 봐. 마음의 눈으로 한번 봐봐. A랑 B랑 C랑 다 더한 다음에 요거 뺐어. 요거 뺐어. 요거 뺐더니 얘가 뚫려. 그치? 구멍이 뚫려 얘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준다? 더하기 A와 B와 C의 교집합을 더해준다. 여기까지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외우면 되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마지막 하나 책에 나와. 밑에 2번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건 뭐 그냥 당연한 거잖아.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니?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마지막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자, 차집합은 선생님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변형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변형한다. 아주 기본이야. 그냥 구구단처럼 바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다. 그 다음 A와 B의 합집합에서 B를 뺀다. 이렇게. 이것만 자유롭게 알아두면 된다고. 확실하게. 자, 그렇다면 차집합은 누구를 이용할 거냐? 책에 보면은 요거 두 개 이용하지, 요거 두 개.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다. 또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요거 잘 알아두고 요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 원소의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필수 예제 11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60개, A가 37, B가 40개, 그리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15개. 이렇게 됐을 때 B 차집합 A를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려.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그려. 그 다음 전체가 60이잖아. 60. 자, 얘를 좀 변형할 거야. 얘를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맞죠? 그럼 그게 15개래.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어디니? 이 바깥이야. 여기가 15개. 이렇게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잘 봐봐. 얘가 15개면은 전체가 60이잖아. 그럼 여기 바깥이 15면 요 A와 B의 합집합이 얼마니? 45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A를 알고 B를 알고 A와 B의 합집합을 알면 누구를 알아? 교집합을 알잖아. 둘이 더한 다음에 77이고 누구를 빼? 45를 뺀단 말이지. 32. 아, 너가 32개. 여기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A가 37이잖아.
얘가 32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5개. 그지? B가 40이야. 얘는 몇 개? 8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어디야? 얘지? 8.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고.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거야. 됐지? 좀 이따가 밑에 거 풀어보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12번. 60명의 학생이, 자, 전체가 60명이에요.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를 맞춘 애는 35명. 자, 영어를 맞춘 애가 35명. 수학을 맞추는 애가 28명. 영어, 수학을 모두 틀린 애가 5명이래. 이거 어떻게 표현해? 영어와 수학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게 다 틀린 애잖아. 그지? 그게 5명이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영어와 수학의 합집합을 할 수 있어. 전체 집합에서 5개를 빼면 되니까 55다. 맞아요?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려놓고 영어, 수학. 자, 영어 35 더하기 28 빼기 55. 63에서 빼면 얼마야? 8인가? 맞지? 그러면 영어가 35니까 얘는 몇 명? 27. 여기는 28이니까 여기는 20. 아까 바깥에는 50명이었고 5명이었잖아.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6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됐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끝났어요. 1번. 영어와 수학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 학생. 합집합을 물어본 거죠. 55명.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다 맞춘 학생 8명이지. 영어 문제만 맞춘 학생 27명이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발전 문제 13번. 자, 전체가 30명, A가 22명, B가 17명일 때, 자, A와 B의 교집합에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건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요? 잘 보세요. 자, 전체 집합이 30명이야. 전체가. 그러면 30명을 넘어갈 수는 없어, 이제. 그런데 A가 22명이고 B가 17명이래. 그러면 둘이 합쳐봐. 39? 오버됐지? 뭐가 오버돼? 9개가 오버됐잖아. 그러면 최소 9개는 겹치는 거야. 이해돼? 둘이 더해서 오버되는 것만큼 최소 겹치는 거지. 따라서 최소값은 몇 명이야? 9명이야. 그 다음 교집합의 최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게 작은 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니? 못 들어가지만 작은 거는 큰 거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 B가 A 안에 다 들어간다면 B가 몇 명이야? 17명이잖아. 그지? 그러면 교집합이 17이 된단 말이지. 그게 제일 클 거 아니야. 맞지? 교집합이 B보다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지?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17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의 기본 개념인데, 자, 이제 시작이야. 집합이 원래 어렵다. 집합에서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안 다루고 지금 기본적인 개념만 지금 한 거예요. 그래도 이 개념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꼼꼼하게 잘 풀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명제 들어갈 거야. 자, 앞에서 또 지금 배운 거 풀어보자.